안녕하세요. 오늘 시바이너와 관련된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 열흘, 12일, 13일 별로 남지 않았죠. 이제 곧 2026년이 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요. 또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전자책 4종 드리는 그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뭐 몇 가지 시스템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또 중복이거나 이래갖고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무조건적으로 올해 안에 다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혹시나 신청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돌이켜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부분만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안 남았고 신년도 다가오니까 오히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들, 예를 들면 암호화폐 투자함에 있어서, 혹은 암호화폐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공부, 준비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다 생각하는 거, 꼭 알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문자 보내실 때 같이 문자에 좀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설문지, 여기 화면에 보시는 설문지 같은 거 하실 때는 여기에 꼭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0분이건 100분이건 1000분이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수십 년 동안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런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와 함께 전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그리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JP 모건이 참 말이 많습니다. 뭐 보수적인 전통적 투자은행의 거두죠, 거인. 세계에서 제일 큰 투자은행이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연준의 오너다, 주인이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쨌든 그 JP 모건이 요즘 들어와서 조금 평상시에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른 발언들, 조사 결과들, 리포트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게 대표적인 게 그거였죠. 12월, 1월, 3월 연속 3회 연속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던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JP모건은 사실은 한 보름, 한 달 전만 해도 12월조차도 금리 인하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12월, 이번 12월, 내년 1월, 3월 3연속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러니까 전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시티은행이죠. 시티그룹 같은 경우도 JP모건과 마찬가지로 12월, 1월, 3월 연속해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 이제 대비해서 조금은 다른 게, 예를 들면 SC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2월에는 할 텐데 1월, 3월은 좀 유보적이다. 조금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엇갈린.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2월도 마찬가지 이거니와 내년 1월, 3월까지는 연속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적어도 70-80% 이상은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숨길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어쨌든 JP모건이 대단히 보수적인 JP모건이 요즘 들어와서 조금은 비둘기적인 발언, 예측들, 리포트들을 낸다는 게 좀 재밌긴 합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또 하나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언론 자료나 이런 게 아니라 리포트예요. 내부 리포트인데, JP모건의 한 분석가가 2026년 내년 비트코인이 17,000달러에 도달한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비트코인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물론 사면 좋아요. 여유가 있다면. 지금 현재도 가격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가 어떤 계절인가, 봄인가, 가을인가, 겨울인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매일매일은 다 볼 수 없지만 계절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바이누의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전망이나 이런 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필연적이고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이 분석가는 금과의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금과의 여러 가지 지수를 분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2026년 비트코인이 17,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 약 2억 5천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가격의 약 100%예요, 거의. 거의 100%. 2배가 상승해서 거의
거의 2,5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다. 시기는 대략 한 6개월에서 12개월입니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제 예전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3에서 6개월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갖고 있는 백데이터에서는 비트코인이 보통 금 가격을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추정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금 가격이 거의 피크라고들 얘기하는데 이제 한계점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기준으로 하면 저는 이제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보통 저의 분석은 그런데 어쨌든 비슷하지만 조금 시간차는 있습니다. 이 JP 모건의 분석가는 3개월에서 6개월이 아니고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100% 2배 상승해서 최소 2억 5천까지는 도달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근거로 금과 보여준 비트코인의 관계를 도출했을 때 이런 시기와 가격이 예측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10분이건 100분이건 1000분이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수십 년 동안 쌓은 내공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그런 안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개인적인 질문 말고 암호화폐, 그 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와 함께 전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그리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2,500만 원까지 뭐 6개월에서 12개월이건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3개월에서 6개월이건 뭐든지 간에 내년에 2억 5천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트래터지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느냐 혹은 MSCI에 잔류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매도했을 거야, 매도할 거야 라는 얘기 나왔는데 오히려 역으로 매수했죠. 예, 매수했습니다. 엄청난 매수를 이번 주에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MSCI 잔류 여부는 지금 예측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규정대로 하면은 50% 이상이 비트코인의 어떤 자산이다. 그러니까 자산, 어떤 회사에 그 MSCI 대상이 되는 회사에 자산의 50% 이상이 암호화폐다라고 해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JP 모건이 말한 거거든요. 마치 그렇게 하라는 듯이. 예, 어쨌든 JP 모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잔류 여부에 대한 거는 가봐야 하는데 아마 이게 1월 16일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가봐야 되는데 그 대상이 되는 회사가 자산의 50% 이상을 암호화폐로 혹은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선례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JP 모건이 몰아가는 게 아닌가. 왜 그런가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요게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역시 이 분석가는 JP 모건의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연준의 금리 인하 12월에 있죠.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JP 모건이 예상하는 대로 1월도 3월도 해서 연속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SC은행이 보듯이 그냥 12월로 끝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양적 완화를 연준이 할 거냐 말 거냐 즉 QE를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QE라고 볼 수 있는 양적 완화 조치를 택할 것이냐 실행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변수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금리 인하 부분과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은 두 번째 페이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서 더 본격적인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연준의 스텔스 QE 즉 스텔스라는 의미 뭡니까? 하긴 하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QE 양적 완화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신호가 주목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거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조사들을 했어요. 데이터들, 이 기사를 보고 실제 백데이터들을 여러 군데 가서 좀 확인을 해서 이 부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2월 FOMC 이제 뭐 이틀 남았나요? 한국 시간으로 12월 FOMC에서 0.25 베이비 컷 금리 인한다는 거는 이미 시장에 저는 선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민코인도 이틀 눌리고 하루 괜찮고 하루 눌리고 하루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도 10월, 11월 최악의 경우보다는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금리 인하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100%는 아닐지 몰라도 시장에 이미 선 반영됐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12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하더라도 그 이후에 1월, 예를 들면 3월, 5월이 있는데 최소한 1월, 3월이라도 금리 인하를 하냐,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 시바이누에게 있어서 이건 매우 정말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QE를 실제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 본 것처럼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은 1월, 3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 금리 인하 한다고 했어요. JP모건이나 시티은행은. 근데 SC은행은 유보적이라고 했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케인 메셋, 지금 신임 연준 의장으로 유력한 사람이죠. 완전 초비둘기파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2026년 하반기 정도에는 2%대가 돼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초비둘기파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어요. 국가가 왜 금리를 올려놓냐 이거예요. 왜 개입하냐 이거예요. 내버려 두라 이거예요. 한 2%대 정도로. 그게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진 초비둘기파인데 이 사람이 1월에 이제 임명장을 받고 2월부터는 이사로 선임돼서 활동을 하다가 7월에 이제 정식으로 의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보와 임명될 거라고 하는 전망을 보면 당연히 1월, 3월, 5월까지도 금리 인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냐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관세입니다. 관세. 트럼프가 했던 이 관세를 지금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지금 의외로 판결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올 확률이 있어요. 예. 그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을 대부분 트럼프가 임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문제만큼은 대법원이 이건 위헌이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될 문제였다. 라고 하는 식으로 판결을 낼 확률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땐 금리 인하가 불분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월, 3월에 금리 인하가. 이게 좀 정리되면 그 다음에 딜레이 되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게 변수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살펴보고 항상 추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주식도 관련이 있지만 주식시장보다 이 암호화폐는 이런 부분에 더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변수가 있는 거고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냐의 문제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QE 양적 완화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연준의 양적 완화 방법은 뭐냐면 장기 채권을 매입하는 거예요. 미국의 장기 채권을 지네가 사는 거죠. 사는 대신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푸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항상 하던 전통적인 양적 완화예요. 근데 이게 아직은 불분명해요. 연준이 이렇게 할지는. 오히려 지금 보면 레포 단기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중은행의 단기금융을 일거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방법을 이미 썼고요. 한번 18조 규모의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는데 너무 지금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이 말라 있으니까 레포를 통해서 단기금융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을 안 할 때 예전의 경우 보면 단기 채권을 매입해요. 그러니까 장기 채권이 아니라 1년 이하의 미국 채권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판단하는 거고 제가 백데이터를 통해서 판단하는 건 뭐냐면 나와 있는 건 레포를 통한 단기금융 공급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기 채권을 매입하느냐 이건 몰라요. 안 한다가 아니라 알 수 없어요. 이건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전에 2010년, 11년도에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 그 다음에 2012년, 14년 때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인 방식대로 장기 국채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특히 12년, 14년 때는 MBS, 주택 저당 증권까지도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기 금리가 인하되는 거죠. 왜? 장기 국채를 계속 사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장기 금리가 인하되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장기금리가 인하되니까 채권에서 자금이 이탈하죠. 그래서 이탈된 자금들이 어디로 가요? 위험자산으로 이어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장기채권 매입을 하면서 S&P 500이니 주식시장 엄청나게 뛰어서요. 그리고 요럴 때는 어떠냐면 제가 말씀드린 거의 확실시된다는 RMP, 즉 단기채권 매입은 양적 완화라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시중은행의 그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말라 있어서 지급준비금이 부족한 거를 기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것 정도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폭락하고 폭망하는 걸 막아주긴 하지만 이게 상승시키고 대폭등시키고 엄청난 급상승을 시키고 이런 효과는 별 없다는 거죠. 그냥 시중은행의 유동성, 지급준비금 부족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대책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찾아봤어요. 그렇지만 2019년에 마찬가지로 연준이 단기 채권 매입을 했습니다. RMP.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정책적인 필요성 때문에 기준금리도 인하를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어땠냐면 이때만큼은 즉 단기 채권 매입과 정책적 기준금리 인하가 결합을 하니까 그때는 마찬가지로 마치 장기 채권 매입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났어요. 그래서 S&P 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대상승을 했고 달러가 약화됐고 채권에서 자금들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거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건은 뭐냐? 지금 단기 채권 매입 RMP 방식은 연준이 거의 99% 하려고 해요. 이미 레퍼를 통한 단기금융 공급을 시작을 했고 이건 확실시하다. 그러면 뭐가 붙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을 일으키려면 이 단기 채권 매입을 하면서 한편으로 뭐 해야 돼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 12월에 하겠죠. 그럼 9월, 10월 해서 세 번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된다? 1월, 3월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장기 채권 매입의 방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단기 채권 매입을 하면서 동시에 레퍼를 통한 단기금융 공급하고 이거 원래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여기다가 원래 계획대로 원래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 예상하던 것처럼 12월에 금리 인하 당연히 이건 하는 거고 1월, 3월도 연소로 금리 인하 한다면 암호화폐 불장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안 될 수 있는 지금 변수는 뭐냐? 관세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만약에 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으로 나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간이 계속 끌어진다. 그럼 이제 금리 인하는 딜레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암호화폐 불장이 좀 딜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다? JP모건이나 시티그룹이 볼 때 관세 대법원의 관세에 대한 판결이 위헌으로 나더라도 이미 트럼프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고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JP모건 시티는 1월, 3월 연속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 채권 매입 RMP와 결합해서 암호화폐 불장이 내년 상반기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고요. 바로 이것은 시바이누의 내년 상반기 폭등을 의미한다. 자, 보십시오. 앞서서 봤는데 비트코인이 100%가 2배가 올라요. 2배.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한 몇 배 오를까요? 보통 기본적으로 4배 이상 오르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4배 오른다면 시바이누는 어느 정도 오를까요? 10배요? 20배요? 30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년 단기 채권 매입 RMP의 금리 인하가 연속으로 1월, 3월 결합되어지면서 암호화폐 불장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제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JP모건이나 시티그룹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개인적인 질문 말고 암호화폐, 그다음에 블록체인 등등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와 함께 전해주시면 제가 끝까지 답변 드리고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문자 그리고 질문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이 좀 특히 10월 10일 이후로 지리한 조정장을 겪을 때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갈 때 차분히 공부하는 게 좋은데요. 어느 정도 시장과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전신 건강과 투자 마인드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차분히 암호화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4종 모두 다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선착순이니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다 드릴 겁니다. 요거 읽는데 꽤 걸리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받으시고 버리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에 넣어두시면서 오고 가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휴일 같은 때 한번 날 잡고 큰 화면으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요거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핸드폰으로 직접 보내시든 아니면 빨리 클릭 몇 번으로 보내는 걸로 보내시든 아니면 여기 댓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구글 링크로 이렇게 설문지식으로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좀 더 보람찬 연말과 신년 우리 모두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